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물어볼 말이 있다며 답을 듣고 전화는 바로 끊어졌습니다. 잠깐 멍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요. 그렇게 스스로 납득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통화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도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오면 무슨 용건일까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반가움보다 내 안부가 아니라 상대의 용건부터 떠오르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농담처럼 들렸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내가 참으면 이 자리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같은 말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때도 웃었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상대는 그 말이 괜찮은 말인 줄 알게 됐습니다. 한번 웃어 넘기면 다음은 허락이 됩니다.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춘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내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을 꺼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람들도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같이 앉아는 있었지만 내가 말을 꺼내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 넘기는 것과 내 말이 줄어드는 건 다른 일입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말을 하지 않았더니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도 아닌데 그냥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상황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자리에서 불편한 말을 들어도 그냥 넘기는 순간, 밥을 먹다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습니다. 딱히 악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엔 다른 사람도 있었고, 음식도 나오고 있었고,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날씨 얘기나 음식 얘기로 슬쩍 돌렸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할 말을 참고 넘겼으니까요. 다음에 같은 자리가 되면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미 한 번 통과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 집에서 밥을 먹다가 며느리나 사위가 툭 던진 말이 마음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뭔가 비교하는 말이었거나 가볍게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자 손녀가 옆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그 뒤로 아들 집에 가는 발길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초대받아도 이유를 만들어 한 번씩 빠지게 됐습니다.
말 한 번 참았을 뿐인데 발걸음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 밥을 먹다가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별것 아닌 말인데 기분이 가라앉는 말. 수입, 자식, 건강 그런 주제에서 슬쩍 비교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냥 웃으면 그 친구는 그게 괜찮은 줄 압니다. 다음에 또 그 주제가 나옵니다. 대화가 점점 그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만나고 나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약속이 줄어드는 건 그때부터입니다. 불편한 말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괜찮은 말이 됩니다. 한번 웃어넘긴 자리에서는 다음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게 반복되면 그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무조건 따지라는 게 아닙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웃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표정을 바꾸는 것, 잠깐 말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말을 꼭 웃으며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 그 말을 괜찮다고 받아주는 건 다른 일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 중요한 결정을 대신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순간. 병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자식이 먼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미처 다 듣기도 전에 치료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잘하려고 한 겁니다. 효도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식이 좋은 곳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교통도 편하고 관리도 쉽고 자식 집과도 가깝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동네에서 오래된 이웃이 있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이미 많이 알아봤다는 게 느껴졌고 내 의견을 얹으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결정은 자식이 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에 무언가를 물어봐도 이미 답이 정해진 뒤에 묻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형식적으로 의견을 묻는 것이지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그렇게 굳어집니다. 결정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점점 꺼려지게 됩니다. 대화가 가벼워집니다. 깊은 이야기는 줄어들고 가볍게 안부만 주고받는 대화가 많아집니다. 계속 맞추다 보면 내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 번쯤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효도하려는 마음을 꺾을까봐 계속 참으면 나중엔 아무도 묻지 않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을 자꾸 바꿔도 괜찮다고 넘기는 순간. 연속으로 2달에 걸쳐 몇 번이나 약속이 밀렸습니다. 상대는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했고
그는 괜찮다며 넘겼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쯤 되니까 이건 괜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전부터 그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약속이 바뀌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조정해도 되는 일정입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학습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친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걷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자꾸 날을 바꿨습니다. 일이 생겼다고, 몸이 안 좋다고,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 번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두 번째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엔 조금 서운했지만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달부터 후배가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만남이 잡혔습니다. 약속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바꿔도 된다고 하면 다음엔 바꾸는 게 기본값이 됩니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서 날짜를 먼저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바꾸기 어렵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로 약속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무례한 말을 들어도 분위기 깨질까봐 웃어넘기는 순간. 버스 안에서 자리를 두고 누군가 퉁명스럽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움직인다는 뉘앙스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괜히 말이 길어지거나 분위기가 불편해질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임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그건 잘 모르시죠? 같은 말을 듣고 그냥 웃어넘깁니다. 괜히 반응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는 그 자리에서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 비슷한 말을 들을까봐 자연스럽게 입을 닫게 됩니다. 무례한 말을 웃어넘기면 그 말은 허용된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말이 더 쉽게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꼭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웃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분위기를 혼자서 다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내 이야기를 꺼내려다 그냥 삼키는 순간. 이야기를 꺼내려다 멈춘 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바빠 보였습니다.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면 흐름이 끊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또 상대 이야기가 먼저였습니다. 또 내 이야기는 접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잊어버리는 날이 생깁니다.
꺼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겁니다. 카페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다는 것, 요즘 잠을 못 잔다는 것, 걱정이 하나 생겼다는 것. 그런데 친구는 자기 얘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요즘 힘든 이야기. 듣다 보니 내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혼자 그 이야기를 되새겼습니다. 다음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내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곤 했습니다. 자식과의 전화에서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자식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걸 듣다 보면 내가 하려던 말이 무거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밝게 얘기하는데 내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합니다. 잘 지낸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하려던 말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연락을 먼저 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연락해도 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드는 겁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말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말을 계속 삼키다 보면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민폐가 아닙니다. 상대 이야기를 끊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걸 꺼낼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물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요즘 드는 생각은 먼저 꺼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는 것이 쌓이면서 내 말과 내 생각을 점점 꺼내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편한 말을 참고 넘기고 내 차례를 미루고 괜찮다며 계속 넘기다 보면 상대가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먼저 물러나게 됩니다. 대화에서도 한 발 빠지고 중요한 순간에도 빠지고 그 사람의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참는다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